안녕하세요. 토부 그림책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등교는 안녕하신지요?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한번 그림책하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4월 2일이에요. 아이들이 새 학교, 새 학기, 새로운 반, 또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 지낸 지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고달픈 시간입니다. 이 4월 초 보면요. 감기 걸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몸이 아픈 친구들도 많고 또 저희 상담실에도 3, 4, 5월에 사실은 방문하는 아동 청소년 내담자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라는 곳, 또 새 학기, 새 친구, 새 선생님에게 적응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엄마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눌 그림책은 행복한 가방입니다. 행복한 가방, 김정민 작가의 그림책이고요. 북극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목이 행복한 가방이에요. 근데 아이가 잡고 있는 것은 뭔가 하늘을 훨훨 둥실둥실 날아갈 것 같은 큰 풍선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방은 오히려 여기 고양이인 것 같죠? 고양이가 이렇게 놀고 있어요.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방? 이 가방을 말하는 걸까요? 가방이 행복하다 어떤 걸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고양이도 자세히 보면요. 가방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방 옆에 있는 요즘 아이들 참 좋아하죠. 키링. 축구공 키링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한번 뒷표지로 가볼까요? 오,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따라 가방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이 책의 제목은 행복한 가방이지만 뒷표지에서 보면 아이가 앞표지와 뒷표지의 아이 표정이 완전 다르네요. 완전 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가방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새 학기면, 만약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는 새 가방일 텐데, 요즘에 가방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끌고 가면 이제 엄마한테 더 혼나겠죠? 어쨌든, 왜 아이의 가방은 무거울까요? 특히 오늘따라 무거울까요? 한번 그림책에서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표정은 어떻게 이 표정에서 이 표정으로 가는 건지, 뒷표지에서 앞표정으로 가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장을 넘기는데요. 이 첫 장에서 보니까 아직 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림책 볼 때 표지에서부터 앞표지, 뒷표지, 또 이거 면지라고 하거든요. 면지까지 모두 보는데요. 딱 겉표지를 한 장 딱 넘기고 면지를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이가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와, 가방도 굉장히 크네요. 크게 느껴지네요. 책상도 크게 느껴지고 의자도 크게 느껴지고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긴 하지만 의자 끝에 걸터 있는 모습, 닿지 않는 발의 모습. 물론 이제 그림책이니까 그림이 좀 만화스럽게 만화처럼 표현됐죠. 캐릭터처럼. 그래도 그냥 이 그림이 주는 느낌을 보면 하는 마음이 그냥 들어요. 예. 제가 엄마로서 또 상담사로서 또 어른으로서 그냥 이 아이가 이렇게 책상에 또 조금 넓게 보면 이런 분명히 이 공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아이들은 벌써 가고 혼자 남은 건가요? 뭐 아이들이 있던지 아이들이 갔든지 어쨌든 이 공간 안에 실제로 혼자 있든지 혼자 있는 느낌이 들던지 간에 이런 모습을 있는 아이 모습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그냥 절로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소표지예요. 제목이 한 번 더 써있네요. 행복한 가방이라고 써있고요. 친구들하고 지금 이제 헤어지는 모습이에요. 이제 교실에서 나와서 아마 하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과 이 아이의 표정 좀 보십시오. 뭔가 미련이 뚝뚝 묻어나는 표정이에요. 아이들 표정도, 친구들 표정도 그다지 뭐 즐거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뭔가, 잘 가라는, 잘 갔다 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조금 뭐랄까요. 망설이는 듯한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아유, 그래도 요렇게 그 친구의 마음을 걱정해주는 이 눈빛과 손동작으로 통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네, 그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축 걸쳐매고 털레털레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아이고, 잠자고 있는, 아무 잘못이 없는, 꿀잠 자고 있는 고양이를 깨우고 말았네요. 그리고 메고 가던 가방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갑니다. 이 이어지는 요 길이 참, 그쵸. 되게 길게 느껴지면서도, 외롭게 느껴지면서도, 또 이 공간의 여백이 혼자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그림 구도가 더 마음이 가게 하네요. 근데 메고 갈 수 있었고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이 가방이 갑자기 더 무거워졌어요. 막 손 힘껏 당겨봐도 옆에 고양이가 같이 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당겨봐도 잘 끌리지가 않나 봐요. 우리가 그림책을 읽을 때, 특히 그림책, 저는 이제 심리상담사, 저는 그림책 테라피스트인데, 그림책을 사실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읽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가방이 실제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선 들고 갈 수 있었던 가방이 여기서, 무거워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어떤 이 가방의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무게감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계단도 오르고요. 근데 저 끝에 뭔가 가는 실선, 뭔가 줄이 보입니다. 고양이는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친구 때문에 잠이 깼다가도 친구를 또 이 주인공을 좀 도와주는, 응원하는 모습. 모르겠어요. 응원의 마음이 진짜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가 힘을 주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한 건지. 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거울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자녀 양육에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모습, 엄마가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또 특히 아이든, 뭐 남편이든 또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하고 내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으로 그냥 따뜻한 공감, 사랑, 수용받는 느낌을 갖는다고 해요. 이 고양이 아마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응원하려는 어떤 의지가 없었을지라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참 저도 같이 힘주게 되고요. 또 같이 이 친구 옆에 이 고양이가 있다는 것이 또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 친구의 마음에 되게 많이 지금 막 뭐랄까요. 동일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우와. 근데 그 줄이 바로 뭐였냐면은 풍선이었어요. 커다란 풍선이에요. 맞아요. 이 정도 풍선이면은, 뭐, 에드벨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정도 풍선이라면, 우리 마음에, 또 아이 상상력에, 또 아이라면, 뭐, 이거 잡고 하늘로 뿅!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힘이 센 풍선입니다. 근데 그 풍선에다가 가방을 달고 있네요? 와, 그런 작전이었나봐요. 이 가방을 멀리 날려버리고 싶었나봐요.
고양이는 그것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새초롬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는 고양이 참 귀여워요. 여기서 보면은 이 축구공 되게 좋아하는 고양이에요. 키링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이 키링이 가방과 함께 날아가 버렸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참 웃깁니다. 와, 근데 잘 날아가던 풍선이 뽕 하고 터지고 말았어요. 이 새 때문인가? 근데 다시 봐도 새 때문은 아닌데 새가 그 사이에 부딪힌 건가요? 모르겠어요. 새도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물론 새가 부딪혔다고 해도 새는 잘못이 없죠. 네, 새는 그냥 가던 길 가는 걸 거예요. 어쨌든 풍선이 터지자 가방은 다시 바닥으로 땅으로 툭 떨어지고 말지요. 아이의 표정, 놀란 표정, 당황스러운 표정, 어쩔 수 없다는 표정?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정 같으세요, 여러분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가방을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가 봐요. 발로 뻥 찼는데 뻥 찬 거 보니까 확실히 무거운 건 아니네요. 실제로. 근데 여기 보니까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라면서 뭔가 재활용을 하는데 버리긴 아까운 물건들을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표정이 좋아졌어요. 아마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아하, 거기다가 가방을 놓고 가려고 하네요. 근데 이 친절한 할아버지는 누구인가요? 굳이 이러실 필요 없는데 지금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십시오. 지금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쫓아가서 아이에게 가방을 갖다 줍니다. 그쵸, 여러분. 가방 안 갖고 오면 안 되죠. 엄마한테 혼나죠. 네. 근데 종종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때때로 중학교까지 그런가? 가끔 가방을 학교에 놓고 가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가방 놓고 가면 안 되지? 라면서 이제 가방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방 너무 들기 싫어서 또다시 질질 끌고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저기 바구니 뭔가 분리수거 하는 뭔가 쓰레기를 담는 바구니에다 넣어버렸네요.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와,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이스크림 50%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나네요. 네. 근데요. 이 아주머니 개가 또 강아지를 갑자기 물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지? 어떤 아줌마네 집에 가서 202호 아줌마네 가서 가방을 갖다 줍니다. 근데 거기 이 친구도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얘네 엄마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엄마였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흉내내지 않아도 아시지요? 아마 폭풍 잔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감추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보이나요? 보이네요. 요렇게 보면 더 좋았을 거를. 엄마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엄마,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그랬어요. 진짜 집에 잘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거워서 저도 모르게 떨어뜨렸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왠지 핑계대는 것 같아요. 엄마가 또 그 말을 듣고 정말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들어봐 줍니다. 아이고,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야, 가방이 무겁긴 뭐가 무겁냐? 이럴 것 같은데 이 엄마는 그래도 아이 마음을 수용해 주려는, 이해해 보려는 척이라도 하려는 엄마 같아요. 네, 가방을 들여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미 수포가 됐는데, 제가 이따가는 편집할 때는 뒷면을, 옆장면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아이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무거울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펼치면은 옆장면에 사실은 시험지가 나옵니다. 네. 몇 점이냐면 되게 작가가 크게 그려놨어요. 20점짜리 시험지가 나옵니다. 받아쓰기인지 정말 단원편까지 모르겠어요. 20점이면 조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이 마음도 무겁고 엄마 마음도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 책 읽어주기 전에 요렇게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우리 아이한테 이 아이 가방엔 왜 무거울까?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심리적인 질문을 할 때는요, 구체적인 질문보다 일단은 넓게 질문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 가방이 왜 무거울까? 물론 이 장면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장면쯤에서 하면 좋을까요? 없네요. 여기 지금 글자, 그렇죠. 대사가 하나도 없었네요. 제가 막 말을 많이 해서 제가 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대사가 없네요. 여기 그러면 뒷표지를 보면서 얘는 왜 가방이 무거울까? 근데 여기서 오늘따라 무겁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거울까? 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무거울까? 아니면 가방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늘따라 몸에 힘이 없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면을 가지고 또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면 초등 저학년들이 말하는 것과 중학년, 고학년, 또 중고등학생들이 말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책가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여러분들의 출근 가방, 뭘까요? 하여튼 여러분의 여행 가방 등등 여러분이 어떤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삶의 무게, 또는 오늘 감당해야 되는 어떤 짐, 또 그 짐의 무게, 또는 그 짐을 감당해야 되는 나의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얘기해 보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 또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0점을 맞았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성적이 나빠서, 성적이 안 좋아서도 가방이 무거울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엄마한테 혼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20점 맞은 또는 20점을 맞아서 엄마를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엄마를 실망하게 만든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무거울 수 있죠. 우리 아이들 어머니 점수가 낮을 때요, 보면요. 엄마들만 속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속상한 거는 그 아이거든요. 아이가 더 속상합니다, 사실은요. 네. 지금 이 4월 달이요. 한 달을 적응을 끝났는데 3월 달이 시작돼서 한 달 적응이 끝나고 나서 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지금 한참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시험, 중간고사,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그 새 학년의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시험 하나하나가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2 학생들이 치르는 어떤 첫 시험, 또는 중학교라는 곳에 가서 첫 시험,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정말 내 실력이 어떻게 나올까? 애들이요, 되게 많이 걱정합니다. 학교의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렇게 학교 급수가 바뀔수록 아이들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서로 많이 들어요. 선배한테도 듣고 유튜브에도 듣고 선생님한테도 듣고 엄마한테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냥 성적에만 포커싱 둘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방, 삶의 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무언가, 지금 또 감당해야 될 무언가, 또 학교에서 감당해야 될 무언가,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일상생활, 학교에 등교하는 그 자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어 시험인가요? 아이가 국어 책을 거꾸로 들고 읽는 척을 하고 있네요. 아유, 오늘 정말 힘들었던 하루, 고단했던 하루. 그래도 밤은 옵니다. 네. 그래도 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오지요. 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일부러 이제 다른 배경을 딱 생략하고 딱 여기 보면은 주인공과 최소한의 사물만 포커싱을 둬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아이가 처한 상황, 그림, 뭐 심리가 더 잘 보이긴 하는데요. 또 이 장면에서 유난히 이렇게 딱 정말 심플하게 그려진 침대에 담요, 이불 하나 덮고 자는 아이 모습이 참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한편 이쪽 면에서는 어머님이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어머니의 그루프가 왜 저는 이렇게 사랑스럽죠? 네. 무얼 만들고 계실까요? 와우! 여러분 보이세요? 어머니가 만든 것은요, 새로운 가방이었어요. 우와! 근데 그 가방의 모양이 축구공이에요. 아, 왜 하필 축구공일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축구공으로 가방을 만들고, 키링을 가방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아이가 너무 기뻐합니다. 아, 오늘 아마 학교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런데 오늘 학교 가기 싫었을 텐데, 새로운 가방이 생겼어요. 그것도 자기가, 분명히 어머님이 축구공 키링을 준 거 보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더 크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더 크게, 아이가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도 오늘 원래 학교 가기 싫었을 텐데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가 자, 행복한 표정이네요.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꿀팁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귀여워하는 뭔가 그런 키링, 또 상징물 같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매달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방에도 좋고요. 저는 뭐 필통에다가도 키링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필통 속이나 파우치 같은 데다가 저희 내담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또는 뭐 걱정 인형 또는 말랑말랑한 되게 조그만 인형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상담 장면에서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는 또는 그 안에다 이렇게 좀 안 보이게 그 뭐랄까, 셀프 토크라고 하는데요. 스스로에게 하는 셀프 토크,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힘들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앵커링이라고 하거든요. 표대처럼, 그러니까 뭐랄까, 밧줄을 내린다. 그러니까 닷을 내리는, 마음의 닷을 내릴 수 있는 뭔가 그런 말들이 적은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약간 표철 같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키링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걱정 인형 만들거나 키링 만들거나 열쇠고리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상징물로 주고 또 그것을 아이로 하여금 힘들 때마다 보면서 스스로에게 상담사가 없을 때 또 부모가 없을 때 엄마가 없을 때 그걸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우리도 한번 이 아이에게 앞에서부터 축구공 키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게요. 아이에게 이렇게 메고 간 아이가 자기 가방을 막 자랑합니다. 네. 와, 그러면서 자랑하다가요, 그 가방 속에서 아마, 가방 속에 축구공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어쨌든 어디서 생긴지 모르지만 축구공이 생긴 아이는 어제의 스트레스를 날리듯, 또는 자신의 꿈을 날리듯, 자신의 성장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마음을 하늘 높이 띄우든, 뻥 하면서 축구공을 아주 힘차게 하늘 높이 뻥 차는 모습이 나옵니다. 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죠. 네. 잘하니까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국어 성적은 20점을 맞았어도, 아이는 축구만큼은, 뭐, 여러분, 그렇다고 또 축구선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축구만큼은, 축구공을 그냥 빵 차는 것만큼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또 친구한테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그림책을 다 보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엄마의 모습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요? 좋은 엄마라는 말도 많이 이제 오염이 돼서 어떤 엄마가 적당한, 적절한 엄마의 역할일까요? 이렇게 아이가 그날 학교 갔다 와서 무거운 마음으로 가방을 정말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방을 지직 끌고 왔다면, 근데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뭐랄까 잘 못하고 온 거죠, 그쵸? 예. 성적으로 대표되는 잘 못하고 왔다면, 이럴 때 우리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아이를, 그렇게 힘든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위니컷은요, 부모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로 안전기지, 홈 베이스, 우리 야구하다 보면 이렇게 야구를 하고 나서 홈 베이스로 들어오죠. 홈 베이스, 가정은, 부모는 홈 베이스 역할,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항구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요, 성장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부모 품에 있었던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나가죠. 물론 배밀이 할 때도 떠나죠. 근데 그거보다 걷기 시작하면 더 멀리 아이는 걸어 나갑니다. 여기선 이 아이는 커서 학교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아이는 세상을 탐색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걸어 나가서 세상을 막 탐색해요. 즐거운 탐색이에요. 부모가 내가 부모를 떠나왔다는 거를 잊을 만큼 즐거운 탐색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아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넘어지고 부딪히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 보면요,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뒤뚱뒤뚱 뭐 옆에 거 잡으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뭐 이것저것 집안에 있는 이것저것을 만져보죠. 만져보면서 다치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아도, 잘 안 되지 않아도 가끔 뒤를 돌아봐요.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엄마가 여기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또는요, 막 이렇게 막 놀다가 뭔가 부딪혔을 때,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또는 놀랐을 때는 정말로 더더욱 울면서 엄마를 바라보죠. 엄마를 뒤돌아보면서 엄마를 찾아요. 즉 엄마가 내가 지금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혼자일 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에 엄마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적당히 좋은, 네, 아이가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탐색하고 또 힘들 때 기꺼이 와서 기댈 수 있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서 부모가 있어야 할 실제적 위치면서 심리적인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이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계신가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멀리 계신가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힘들어서, 아니면 그저 위안을 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돌아오려고 할 때 옆에는 있지만 그 곁을 내어주지 않는, 품어주지 않는, 또는 심지어는 아이가 엄마한테 안길 수 없게 차갑거나 또는 공격하는 엄마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아이한테 막 진짜 항상 잘해줄 수는 없어요. 여기도 보면 엄마가, 이렇게, 진짜 무거운 거 한번, 이해해 주려고 공감해 주는 모습 보여주도 약간 실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아이와 이렇게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또 이렇게 두고 있는 모습도 줍니다. 아이한테 이런 적절한 좌절, 여러분 필요합니다. 네, 아이한테 완벽하게, 아이를 여러분 항상 안고 있는 거, 항상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적절한 좌절, 적절한 거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힘들 때 돌아갈 마음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할 때, 아이가 돌아가고 싶어 할 때, 원할 때만큼은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어주고 아이에게 심리적인 어떤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로서의 엄마의 역할. 지금 4월 이 학교 다니면서 고단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엄마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아이와 함께 이 행복한 가족방이라는 그림책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는요, 할 수 있다면 아이가 원하는 메뉴의 음식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원하는 메뉴를 시켜줘도 좋고요. 아니면 그저 옆에 앉아서 있는 거. 또는 그저 옆에 앉아서 같이 재밌는 뭐 TV 프로그램이라든 유튜브를 보면서 그저 깔깔거릴 수도 있고요. 등을 쓰다듬을 수도 있고요. 정말 아이의 안전기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요, 아이가 원할 때입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볼 때, 아이가 돌아오려고 할 때, 그럴 때 또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품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는 안 원하는데 어머님이 괜히 막 힘든 것 같은데, 너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왜 그래? 라고 막 자꾸 물어보시면 그거는요, 여러분의 불안입니다. 아이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우리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학교 가는 거, 학교 생활하는 거, 등교하는 거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행복한 가방과 함께한 그림책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